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발견됐을 땐 이미 늦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검사할 엄두조차 안 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실 겁니다. 췌장은 갑자기 우리를 배신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작고 조용한 신호를 반복해서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흔해서 우리가 그냥 넘겨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밥을 먹고 나면 명치가 답답하다. 속이 늘 더부룩해서 개운한 날이 없다. 소화제를 먹으면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 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본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췌장이 왜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는지, 왜 발견이 늦어졌다는 말이 따라 붙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초기 신호는 무엇인지 처음부터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당장 아픈 분들뿐 아니라 아직 별다른 증상이 없는 분들께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췌장이 왜 그렇게 발견이 늦어지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안쪽에 숨어 있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위 바로 뒤쪽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겉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위나 대장은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췌장은 다릅니다. 초음파를 해도 장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검사를 해도 초기에는 뚜렷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겨도 딱 췌장이다 하고 짐작할 만한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명치가 불편하다, 이런 증상들은 너무 흔합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탓이겠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바로 이 지점이 췌장이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평범한 소화 문제로 착각하고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정기적으로 산책도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식사 후에 속이 묵직하게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습니다. 소화제를 먹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밥을 많이 먹은 날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증상의 존재가 아니라 증상의 변화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불편함, 자꾸 반복되는 답답함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췌장이 보내는 놓치기 쉬운 전조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명치나 윗배의 통증입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아니라 묵직하고 눌리는 느낌, 속이 꽉 찬 것 같은 답답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등까지 뻐근하게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누워있을 때 더 불편하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 조금 나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통증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몇 주 이상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화 불편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만 불편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늘 가라앉지 않고 하루 종일 답답하다. 이런 상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진다면 몸 어딘가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변의 변화입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지방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이 묽어지거나 기름기가 보이거나 물에 뜨는 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와 확실히 다르다면 그건 그냥 컨디션 문제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도 비슷한 적이 있었는데 하고 생각나셨다면 그 기억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췌장은 한 번에 확 드러나는 장기가 아닙니다. 조금씩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우리가 알아차리느냐 아니면 지나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신호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조 신호들은 왜 하필 췌장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이유를 알면 그 신호들을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소화와 혈당을 동시에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먹은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췌장은 원래부터 일이 많은 장기입니다. 문제는 이 장기가 지쳐가고 있는데도 쉽게 티를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췌장에 부담이 쌓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소화가 조금 불편해지는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내가 좀 무리했나 보다. 하지만 부담이 계속되면 신호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명치 통증이 반복되고 등까지 뻐근하게 이어지며 식사 후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이때도 많은 분들이 위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장약만 바꿔가며 드십니다. 하지만 췌장에서 오는 신호는 위장약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깐 덜한 것 같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제 변의 변화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췌장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듭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지방이 그대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변이 유난히 번들거려 보이거나 물에 뜨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엔 그날 먹은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이 며칠이 아니라 몇 주씩 반복된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가 바로 혈당 변화입니다. 췌장은 혈당 조절의 중심에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췌장의 부담이 커지면 혈당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별 문제 없던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이때 대부분은 식습관이나 나이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면 다른 이유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생 당뇨와는 거리가 멀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항상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도 조절하고 움직임도 늘렸는데 수치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체중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신호가 겹쳐 나타나는 경우는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체중 감소 이야기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살 빼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줄면 오히려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특히 식사량이 그대로인데 두세 달 사이 눈에 띄게 살이 빠진다면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기운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몸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피부색 변화까지 겹치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피부나 눈 흰자가 누렇게 변하는 건 담즙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췌장은 담도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 중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보다 두세 가지가 동시에
조금씩 반복되는 경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속이 불편하고 체중이 줄고 변이 달라지고 혈당이 흔들린다. 이런 변화가 한 사람에게 같은 시기에 나타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건 아닌 것 같아서요. 이 말 한마디가 추가 확인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의 이상은 작게 말할수록 작게 취급됩니다. 불편함이 있다면 그대로 구체적으로 전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누가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중에 비슷한 문제를 겪은 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력은 바꿀 수는 없지만 알고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문제가 있거나 최근에 갑자기 생긴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오랜 기간 술이나 담배와 가깝게 지내온 분들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오래 이어진 습관은 췌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네 번째는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입니다. 배둘레가 늘어날수록 췌장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60을 넘긴 시니어 세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당되는 분들은 증상이 애매할수록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왜 놓치는 경우가 생기느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왜 기본 검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췌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지금 바로 정리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췌장 문제는 증상도 애매하고 신호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기검진을 받았는데도 왜 놓쳤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기본 검사만으로는 췌장을 완전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나 대장은 내시경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췌장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초음파는 간단하고 안전하지만 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만 놓고 보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검사를 한 번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이어가느냐입니다. 증상이 반복된다면 검사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속이 불편한데 검사는 정상이다. 그래서 그냥 넘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증상을 부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증상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검사만 보고 괜찮다고 단정 짓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검사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기본 검진입니다. 60 이후라면 복부 초음파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검사는 부담이 적고 반복이 가능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 상태를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혈액 검사입니다. 혈당 수치, 간 수치, 전반적인 변화 흐름을 정기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조절이 잘 되던 수치가 흔들리고 있는지 비교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혈당 문제가 있거나 오랜 기간 술이나 담배 습관이 있었다면 기본 검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 정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인지 함께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증상 중심 접근입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그 자체가 추가 확인의 이유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표현 방식입니다.
괜찮겠죠? 별거 아니겠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 증상이 몇 달째 계속됩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생활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몸의 신호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췌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췌장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많이 먹지 않는 것, 기름지게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첫째, 과식을 피하십시오.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습관은 췌장을 혹사시키는 습관입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식사 속도를 늦추십시오. 급하게 먹을수록 췌장은 더 많은 효소를 한꺼번에 만들어야 합니다.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꾸십시오.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변동이 완만해지고 췌장이 놀라지 않습니다. 넷째, 술은 양보다 습관이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이 췌장에는 매일 이어지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줄이거나 쉬는 날을 만드십시오. 다섯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격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혈류가 좋아지고 췌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잠을 충분히 주십시오. 수면은 췌장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췌장은 아주 참을성이 많은 장기입니다. 웬만하면 버팁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증상이 반복된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이상하다는 느낌을 더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할 뿐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낭만 닥터 김 선생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